우리 그 미소연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얘기했을 때 뱅진이하고 카노가 또 열심히 듣긴 했는데 뽑으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사연을 듣고 계실 때도 있지만 제가 아직 제대로 뱅진님이 하시는 거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네. 제 분량이 별로 없어요. 네, 저요? 그래요? 예, 그렇긴 그래서- 합니다. 저번 주에 누가 읽었죠? 저요. 그러네. 자, 액땜에다 치세요. 네, 근데 요즘에 안 좋은데 계속 안 좋아서 좋습니다. 2025년부터 얼마나 잘 되려. 그쵸,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려고. 다음은 뭐 어떤 나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도파민이 좀 상승되는 것도 좋을 것 25년에 같아요. 얼마나 못 읽을까 이런 네. 생각이 있어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제목은 저주와 비방입니다. 오, 조조비방. 약간 반대되는 단어끼리 묶여 있네요. 근데 네. 이게 그 비방도요. 네. 그러니까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방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쪽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 저주도 비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반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해요. 근데 비방 중에서 그 저주를 푸는 것도 있으니까 약간 좀 종합 세트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비방이 그 비방이 아니라 남을 비방한다는 뜻 아닐까요? 저주라고 하니까 또 괜히 그런 느낌도 들긴 드네요. 저주 왜 보통은 싫은 사람 뭔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한테 저주를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기 안에 있나요? 본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오늘 하루 좀 더 있으면 알 것 같긴 한데. 또 하루만 더 해주시죠. 이양 선택하신 거 한 번 더 선택해 주셔도 돼요. 다 주세요. 좋은 거 나쁜 거. 야, 요번 지금 나쁘니까 너가 다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가져가야 돼 이번에는? 난 너무 불공평하다. 선택 못 받아서 더 안 그래도 나쁜 지금 거. 그런데 근데 인생이 원래 그래요. 그냥 다 주세요 저. 소유님은 저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저주받으면 모르지 않을까요? 그래도 본인이 알아요. 이거 저주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우리 소유님께서 그 말씀하셨지만 나한테 일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내 거였는데 갑자기 싹 나간 거야. 이거는 약간 저주를 의심할 필요는 있잖아요. 근데 그 진짜 제가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건 아닌데 왜 약간 사연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대사할 때도 네. NG가 진짜 유난히 엄청 많이 나는 날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 괜히 누가 내 저주해서 내가 오늘 하루 잘 되지 말라고 이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다. 왜냐면 그게 이제 되게 간단한 건데도 막 10번 이상이 넘어가면 이상하긴 해요. 되게 간단한 건데. 네, 그러면 괜히 그런 말로 털어버리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성격이 조금 급하신 것 같긴 해. 네. 맞죠? 급해요.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심호흡을 다시 처음부터 리셋을 딱 하고 몇 번 한 다음에 하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 좀 약간 맞아요. 네. 내가 실수한 거에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타입입니다. 실수하면 그다음부터 긴장.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보완되고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읽으실 때 좀 나하고 비슷한 네. 그게 보여서 그리고 그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오래된 사이들이 아니라 현장도 편하지 않잖아요. 현장에 딱 도착하면 한 수십 명의 스태프분들이랑 그죠. 맞죠. 다 처음 뵙고 이러면 더 긴장을 많이 해서 더 급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다 쳐다보고 있고. 그죠. 네, 되게 많은 스태프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저도 그렇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라고가 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나는 내가 대본 읽고 어쩌고 30분도 읽을 수 있어. 이런 게 좀 약간의 그 뭐라고 다시 그러지? 한번. 예, 약간의 띠꺼움? 살짝 있어야 돼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혓바닥이 좀 안 돼서요. 근데 진짜 필요해요. 그런 맞아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현장에. 되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긴장되는 거지만 맞아요. 자기만의 방법이 아닐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비방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비법. 그렇죠. 네, 그거를 비방이라고 하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돌아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 뱅진 씨가 저주와 비방 사연을 읽어볼 건데요. 네네. 오늘은 과연 얼마나 안 절지. 근데 사실상 보시면 알아요. 수윤님께서 네. 얼마나 잘 읽으셨는지. 그럼요. 그렇죠. 영감을 얻었습니다. 또. 근데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아직 편집본이 이런 거 못 봤으니까. 대사 치는 부분에서 엄청 잘하시던데. 그니까 그건 좀 소름 돋긴 하다. 네, 연기하는 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저 진짜 드라마 큰 보는 줄 고모님 알았어요. 계신 줄 알았어요. 네, 진짜로. 진짜로. 네. 안녕하세요. 종종 사연을 보냈던 현스타로라고 합니다. 시원님 공포라디오를 자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저는 제주도에서 타로 마스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타로점을 보다 마주친 신기한 손님에 대한 에피소드를 좀 풀까 합니다. 그 손님을 처음 뵌 건 슬슬 습도가 오르기 시작한 초여름이었어요.
대면 상담을 잡은 오늘 사연 속 남자는 키도 저보다 주먹 하나만큼 크고 흰 피부에 낮은 목소리를 가진 훤칠한 훈남이셨습니다. 타지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업가였는데 원래 타로점 보는 걸 좋아해 두세 달에 한 번은 꼭 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타로점을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오랜만에 큰맘 먹고 저를 찾아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의 고민은 다른 사업가와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나쁘진 않았는데 하반기는 어떨지, 지금 운영하는 가게의 위치가 본인과 잘 맞는지 등 주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제가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해드렸더니 마음에 드셨던 걸까요? 남자는 계절이 바뀔 때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약 1년 정도가 흐르고 5번째 상담 정도였을 거예요. 여느 때처럼 그날도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들어오세요. 평소처럼 남자가 들어오는데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건장한 모습이었는데 몸 상태가 영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 같은 타로마스터 상담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하얗던 피부는 하얗다 못해 창백해 보였고 창백한 얼굴 때문에 다크서클이 더 도드라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몸무게도 5kg는 빠진 것 같아 보였고요. 물론 남자의 몰골 때문에 놀라기도 했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 뒤에 상복 입은 아이 2명이 서 있었거든요. 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앳된 얼굴에 청소년 같았어요.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비볐는데 그때는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상하셨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 남자를 자리로 안내하고 차분히 기다려주자 몇 분 후 마음을 정리했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직원들도 느꼈어요. 심지어 저는 응급실에도 실려간 적이 있었고요. 남자는 매갈이 하나 없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제게 말해주셨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된 이유는 불과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신경 쓸 일도 많고 피로가 쌓여 예민해진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 해요. 가게에 아무도 없는데 진열된 옷가지 사이로 시선이 느껴진다거나 바람도 안 부는데 탈의실에서 거울 두드리는 소리가 났대요. 또 혼자 있는데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고 그랬대요. 아까 보았던 상복 입은 남자도 연관이 있나 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더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남자는 정신과라도 찾아야 하나 고민하던 순간 불현듯 제가 생각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 남자를 저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평소보다 집중해서 카드를 섞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카드를 뽑았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뽑았던 카드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뽑은 카드는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카드 내용이 막 엄청나게 나쁘진 않았지만 뭐랄까 기운이 불안정하고 음침하고 스산한 기분이었어요. 축축한 기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진상 손님이 있었나요? 카드에 다른 사람과 불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나와요. 그게 사실은 남자가 짐작가는 구석이 있는지 이야기를 더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최근 가게 주인과 계약 문제로 갈등이 좀 있었다고 말이에요. 제주도로 내려오면서 지인에게 소개를 받은 가게라 5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하겠다고 하자 저렴하게 건물을 임대했다고 합니다. 마침 코로나로 인해 가게를 내놔도 6개월이나 빈 건물로 남아있던 터라 서로 윈윈하는 조건이었죠. 처음 1년은 힘들었지만 점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 주변 상가들은 물론 남자도 한창 희망을 품고 있을 때였어요. 주변 사장님들과 제휴를 맺어 할인 행사 같은 걸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주인이 찾아와 통보했대요. 우리 애들이 조만간 내려와 장사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좀 빼줘요. 2, 3개월 안에. 남자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죠. 처음 계약하고 1년 동안 접점도 없어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통보를 하니 말이에요. 물론 남자는 거절을 했고 남자가 하도 완강하게 버티니까 가게 주인도 권리금을 올려주겠다는 둥 회유했지만 소용없었대요. 월세를 올려도 상관없어요. 전 여기가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정 이곳을 쓰시겠다면 적어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세요. 남자가 한 발 물러 제안했으나 가게 주인은 막무가내였대요. 내가 빼라면 뺄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당신 한 달 안에 가게 안 비우면 여기는 장사는커녕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알아들어? 가게 주인은 이런 막말을 하고 씩씩거리며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아까 말했던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대요. 덧붙여 제가 그 가게 주인에 대해 물었는데 확실히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남자도 가게 주인을 소개해준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좋은 부적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전국 8도를 돌아다녔대요. 또 용한 무당이 사라고 한 땅이나 건물도
빚을 내서라도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가게 주인이 뭔가 수작을 부린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곤 조언밖에 없었기에 진심을 담아 남자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떡해요?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이것저것 저만의 비방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비방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끝으로 제대로 된 상담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고개를 숙였는데 남자는 오히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 끙끙 앓고 있었는데 오히려 후련하다 말씀하시곤 개운한 표정으로 상담실을 나가셨습니다. 남자분께 다시 연락이 온 건 정확히 3일 후였어요. 제가 앞서 권유한 말 중 햇볕 좋은 날 옷을 밖에 내놓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남자도 그것만큼은 본인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해 좋은 날을 골라 가게 안의 옷을 전부 밖으로 꺼냈대요. 또 옷을 말리는 동안 묵은 먼지나 청소하자는 마음으로 남자는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선이 느껴졌던 곳에 있던 의류 진열대를 옮기자 거기서 작은 봉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한 일을 겪었던 위치에는 죄다 하나씩 이 봉투가 떨어져 있었대요. 진열대는 물론 전신 거울 뒤 그리고 카운터 밑에도 말이에요. 봉투는 두꺼운 녹색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우표 정도 크기로 되게 작았대요. 그런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사람 모양으로 자른 종이와 말라 비틀어진 쌀알들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소름이 끼친 남자는 그 자리에서 그 봉투들을 찢어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원래 쑥향까지 피울 생각은 없었는데 제 말대로 쑥향을 구해다 가게 곳곳에 두고 향을 피웠다고 해요. 저는 그 가게 주인이라는 사람이 의심돼 혹시 그 사람의 짓이냐 물었지만 그건 남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남자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었고 CCTV를 확인해 볼까도 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아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다행히도 봉투를 태워버린 후에는 이상한 시선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혹시나 가게 주인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또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싶어 주기적으로 가게를 확인해 보게 되긴 했지만 말이에요. 이후로 남자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정말로 6개월을 그 가게에서 장사를 더 했는지 6개월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를 접고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간다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재고로 남은 후드티를 선물로 주고 싶다고 꼭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후드티는 택배로 받아 종종 입는데 입을 때마다 가끔 그 남자 손님이 떠오르곤 합니다. 정말 가게에 몹쓸 짓을 한 범인이 가게 주인이었을까요? 또 제가 처음 봤던 그 상복 입은 아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원님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자주 제보해 주신 분이잖아요. 네. 저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귀신을 붙여가지고 온 거예요. 인형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기운을 사람 모양에다가 넣어놓고 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묶어서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집에 뿌린 건데 이거는 무속인이 하는 작업이거든요. 사실 네. 저기 밑에 지방 쪽 비방인, 그 비방인데 밑에 지방 사시는 분일 거예요 아마. 이거 이 남성분이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저기 경상도 쪽이나 가능성이 큰데. 너 왜 모르지? 너 당연히 모르죠. 지역마다 비방 그 느낌이 다 다른 거. 네, 다 틀려요. 근데 경상도니까요. 아니 너가 경상도여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무속인이라고 다 그 비방을 알진 똑같이 않아. 하시니까. 네. 그럼 약간 결이 다르기는 한데 집마다 거실에 그 참숯 같은 거 놓고 하잖아요. 저도 특히 있어요. 그 TV나 컴퓨터 쪽에. 네, 그죠. 그냥 전자파 잡아주고 스키 잡아주니까 놔두는 거예요. 스키 잡아주는 게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그거 말고 뭐 해바라기 놓고 돈 들어온다고요? 네, 뭐 좋은 기운 뭐 아, 그쵸, 그런 거 부엉이 있죠. 어디 뭐 있고 네. 뭐 이런 것들 다 다 있으세요 집에? 부엉이, 아니요. 해바라기. 없어요. 아, 없어요? 해바라기만 하나. 근데 그냥 이거는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해바라기 있는 집들이 이제 들어오기 기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해바라기 없는 집이 돈이 많아요. 저 지금 자는 방에 그 어머니가 해바라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해바라기가 있는 집들은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은 집인 거예요. 예, 해바라기가 없는 집, 무슨 돈 많은 말인지 사람들은 알겠다. 해바라기 안 놔둬요. 고급 액자 놔두지.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형님. 이제 저희 어머니가 조금 엄청 예민한 부분인데 현관에 엄청 좀 목숨을 거세요. 아 현관에 그거는 현관이 지저분하면 맞아. 돈이랑 고기 안 들어온다고 신발이랑 그렇게 밖에 나와 있는 꼴을 못 봐요. 그거는 옛날 말인 게 뭐냐면은 네. 옛날에는 손님들이 집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든 뭐를 하든 집에 와서 네네. 집안 상태를 보는데 현관에서 우리가 이제 복 들어온다고 하면 현관에 탁 들어와서 네. 풍수지리 안에서는 현관에서 안방까지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현관은 그리고 이제 가장 첫 인상이잖아요. 네네, 맞죠. 그래서 그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부엌도 그런 말 있지 않나요? 주방.
주방도 깨끗해야 그렇죠. 된다. 주방도 깨끗해야지. 네. 왜냐면 주방이 깨끗해야 집안꼴이 잘 돌아간다고. 왜냐면 며느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지고 있어야 되니까. 또 그런 말 있지 않나요? 화장실이 깨끗해야 아 근데 그건 있어요. 네. 화장실에 변기가 네. 깨끗해야지 돈이 들어와요. 그런 얘기 있는데 확실히 진짜 변기는 매일 청소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아 근데 그 머리맡이 화장실 쪽으로 향하면 안 좋다 뭐 이런. 요즘은 그런 방향, 거는 많이 방향. 없어졌고. 네. 어. 그런데 뭐가 그러니까 뭔가 많이 보고 가위 눌리고 이런다 이런 얘기를 들어. 아 수맥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확실히 화장실 쪽으로 머리 안 두는 게 좋긴 하죠. 왜냐면 배관 호수가 그쪽으로 나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면 자다가 막 계속 배관 소리도 호수 들릴 때문에. 수도 있고. 사실 그 머리가 북쪽으로 대면 안 된다, 뭐 안 된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반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세시풍습이라고 그 시대의 문화가 곧 미신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미신이 왜 생겼는지 보면은 그 시대에 역사가 있다. 이게 세시풍습인데. 왜 어르신들이 그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부적 같은 걸 되게 많이 붙여주는데 그것도 비방인 거죠. 그죠. 입춘대기 붙여놓은 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대문에서부터 복이 들어온다. 우리가 지금 이제 카노 집이 현관에서부터 다 치워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옛날 어르신들, 조상님들의 집은 대문부터 시작이에요. 아 맞아. 그런데 마당이랑. 맞아. 대문과 마당이 깨끗해야 되고 신발 쪽도 깨끗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대문 쪽에다가 입춘대기를 붙인 게 이제 복이 이쪽으로 들어와라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저희는 문 밖에 붙이기보다는 문 안쪽에다 붙이잖아요, 사실. 근데 뭐 그런 비방 이제 들어오는 네, 곳이니까. 들어온다. 네. 입춘대기. 그러면 그 이 안에 비방하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주인 같잖아요. 그 사연을 보면 그러면 주인이 정말로 한 걸까요? 그거를? 근데 저는 조금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정말로 월세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월세 올리면서 계속 압박 들어가면 되는 건데 굳이 저주까지 할 정도로 거기가 탐났을까라는 생각인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 집주인일 수밖에 네. 없죠. 여기서 이 사연 안에서 집주인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맞아. 전 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가게 주인이 자식이 와가지고 가게를 할 거니까 나가라. 네. 이거는 핑계 명분이고 팔도를 다니면서 유명한 데 다닌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또 무슨 얘기를 받고서 여기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눈이 돌아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상상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일리 있어요. 네. 네, 저희는 이제 다 모든 사정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 상복 입은 아이들은 그 봤잖아요. 이 제보자님께서 그것도 저주의 영향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저주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 제보자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옷 사이로 뭔가 시선이 느껴진다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기운이 나오는 거지. 제보자의 뒤에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상복을 입었다는 거는 검은색이잖아요. 네. 보통 그 여러분들이 귀신 봤다고 그러면 뭘 보세요? 하얀색 소복이 더 많잖아요. 아, 그쵸. 그쵸, 사람들. 상복이라는 거는 사실 그 죽은 사람을 기리는 사람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거는 연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연관이 없다. 제사상 차리다가 죽은 건 아닐 테고. 네네. 그러니까 하얀 소복이 아니라는 거는 그 사람의 기운을 보고 상복이라고 표현한 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뒤에 되게 기운. 안 좋은 기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상복 입은 게 붙었기보다는 뭔가 여기 사연자분께서 뒤에 있는 기운 자체를 이렇게 읽어낸 거가 아닐까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네.